입시유신이라는 컨텐츠로 시작을 하는데요. 입시유신이라는 말이 네. 입시 얘긴데 원장님 성함이 최유신이니까 입시유신. 그래. 입시에 신 하려다가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입시유신. 이게 더 그냥 와닿는 것 같아요. 좀 어색하네. 왜 어색합니까? 이름이 나오니까. 아. 예. 이게 뭐 이게 입시 정보라든지 입시 관련된 유튜브 뭐 엄청난 게 입시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어차피 뭐 빡센 데이터들 그리고 막 디테일한 것들을 이미 뭐 그런 컨텐츠는 넘칩니다. 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당장 시험을 친 뭐 재수생이라든지 고3 입시생들 뭐 이런 분들에게 뭐 보여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 중학생, 고1, 고1, 2 뭐 이렇게 아직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학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거는 좀 재밌게 편하게 알고 있으면 뭐 미래에 도움되지 않겠나. 입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죠. 네. 중요하고 네. 뭐 지금 대한민국이 다 입시 교육의 열풍 때문에 이까지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일단 자수성가하고 나면 그 다음 생각하는 건 자식 교육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수성가 안 한 사람은 뭐 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더 그렇겠죠, 더. 결국은 이제 입시를 잘 알아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쪽에 가까운데. 그렇죠. 지금 워낙 복잡하니까. 네. 예.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덜 복잡해지지 않았나요? 그래도 복잡한가요? 아니, 옛날보다 더 복잡한 거죠. 옛날이란 언제만 아, 한국고사 시대 얘기. 나 때 우리 시험 쳐갖고 그냥 줄 딱 세워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 그때 말고 수능만 있을 때라든지 학력고사 이럴 때 말고 지금이 더 복잡해. 지금은 많이 복잡한데 그래도 한 점점 조금 간소화되는 느낌도 좀 들긴 들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 입시에 대한 뭐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먼저 시작하려면 이제 수능의 흐름, 수능의 흐름 먼저 보고 가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작년에 본 수능. 근데 저희 꽤 늦은 수능 모성이거든요, 이게. 수능 친지도 이제 한 달 넘게 넘은 것 같은데. 뭐 수능 끝나고 바로 분석하는 거야. 뭐 모든 저기 인강 사이트에서 다 있는 거니까. 예. 예, 다 지나고 이제 내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은 당연히 잘 모르죠. 예. 예. 뭐 하신다 이렇게 늦었습니다. 뭐 찍다 보니까 일이 바쁘다 보니까. 예. 예. 그럼 뭐 하여튼 뭐 디테일하게 수능을 막 깊이 있게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흐름만 한번 보자는 거고. 예. 일단 작년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불수능, 그 국영수가 공이 다 어려웠다. 예.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맞나요? 일단은 애들이 2년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수능 준비를 많이 하지를 물론 뭐 집에서 열심히 한 사람은 하겠지만 대부분들은 이제 강압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공부도 안 한 상황에 시험까지 어려우니 애들은 완전히 이제 멘붕이죠. 정확히 말하면. 예. 많이 어려웠나요? 많이 어렵습니다. 국, 영수 다 어려웠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쫙 수능을 봤을 때 뭐 역대급에 들어가는 수능. 역대급은 아닌데 네. 뭐 역대급 국어가 워낙 많았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수학이 좀 같이 어려웠고 보통 이제 국어 어려우면 수학이 쉽고 뭐 이랬는데 뭐 영어까지 지금 어려웠어요. 아. 국영수가 다 어려우니까 뭐 애들이 힘들죠. 세 개가 다 어려웠던 적은 별로 없었죠. 없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수학이 지금 올해 처음 이제 도입된 예. 문이과 통합, 예. 요게 좀 이슈인데요. 예. 지금 우리 이제 고1, 2 학생들 부모님이라든지 중학생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이과 통합 이게 뭐 어떻게 됐다는 건가요? 지금 30번 문제까지 중에 22번까지가 문이과 통합으로 수원 수투로 나오고 그 다음 23번부터 선택 과목인데 지금 뭐 문과는 뭐 보통 확통을 하고 이과는 뭐 미적이나 기하를 하는데 지금 원래는 이과는 따로 저기 수능 등급을 내고 문과는 따로 수능 등급을 냈는데 지금 같이 내기 때문에 그만큼 문과가 좀 불리한 건 있죠. 예. 문과 애들이 수학을 좀 잘하니까. 그렇죠. 확실히 더 잘하죠. 예. 그럼 1등급의 분포도도 옛날에는 문과 내에서만 1등급 하면 예, 되고 그렇죠. 그 이과 내에서만 1등급 하면 되는데 이제 1등급의 분포도가 조금 변동이 생겼겠네요.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더 이과 애들이 더 잘하니까 수학은 그 사실인 거고 예. 하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문과인데 미적을 선택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확통을 해서 더 잘 맞으면 표점이 뭐 1, 2점 더 나온다고 더 좋은 데 가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자기 과목에 충실하면 크게 불리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과가 조금 유리합니다. 예. 계속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같은 점수인데도 이과가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좋은 학교로 갈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이슈가 있었다. 네. 이게 물수능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점수대가 높잖아요. 네. 등급 그러니까 그런 거랑 그 다음에 불수능 때랑 입시에는 영향을 주는 게 이게 차이가 없나요? 그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은 이제 유리한 거는 상위권은 자기 점수대로 나와요, 그대로. 근데 중위권, 중상위권 애들이 폭락을 합니다. 자기가 원래 1등급을 받았는데 저도 지금 재수생 애들 그 상담을 받아보면 6월 9월에 111 찍었는데 333 나온 애가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수능이 되면은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재수생이 또 불려요. 재학생들이 원래 2등급 받던 애들이 수능 가서 갑자기 1등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난이도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뭐 난이도가 어려웠으니까 고3한테는 불리한 시험이죠. 고3한테는 불리하고 재수생한테는 좀 유리했던 낫다. 시험이고. 예. 입시 쪽으로도 그런 영향들이 좀 있겠네요. 합격률도 낮고. 그렇죠. 뭐 고3들은 뭐 수시로 떨어진 애들은 최저가 안 돼서 거의 지금 뭐 다 재수해야 된다는 분위기?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올해 재수생들이 좀 많이 양산되는. 매년 뭐 재수학원에서 늘 거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그 추가 합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애들이 많이 빠지면은 재수가 평이할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는다는 분위기예요. 지금. 예. 왜, 그 추가 합격이 요즘에 좀 더 좀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향이. 예, 왜냐면은 이제 입시생들이 줄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솔직히 2월 달에 그 추가 합격 그렇게 신경 안 썼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숭실대 같은 뭐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합격에서 꽤 많이 빠졌어요. 예. 예. 그런 걸 좀 노릴 필요도 좀 있습니다. 예. 추가 합격도 이제 입시에서 되게 중요하다. 예, 중요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그 수능이 적당한 평이도를 유지할 줄 알고 이제 네. 수시 논술 전형 이런 것들 많이 넣었을 텐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많이. 지금 이제 이거는 대치동 쪽 애들이기보다는 솔직히 뭐 서울도 대치동 애들하고 솔직히 그 강북 애들하고 지금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또 지방하고도 더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 내신은 좋은데 이 정도 최저 맞추면 자기가 그 정시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데 에이 내가 이 정도는 맞추겠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못 맞춘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방법은 뭐 일단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죠 다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내에서의 경쟁이 조금 떨어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이제 좀 잘 그렇죠, 받았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대하던 그 바가 있었지만 예. 수능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떨어지고 마는. 그렇죠. 특목고를 안 간 이유가 내신을 잘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예, 예. 내신 잘 받았는데 물론 내신을 뭐 초1등급 받았으면 뭐 당연히 붙겠지만 대부분 다는 이제 내신을 좀 받아도 2등급 초반, 중반 이렇게 받았는데 막상 최저를 맞춰서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그걸 못 맞춰서 떨어진 애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원장님이 이제 수학 선생님이시기도 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수학 문제 중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 몇 번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선택 과목을 하면은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선택 과목 빼고 요즘은 이제 가장 많이 어려운 문제가 21번, 22번, 또 14번, 15번인데 올해 수능에서는 21번하고 22번이 좀 어려웠죠. 근데 22번이 항상 이제 미분하고 적분이 섞여서 이렇게 좀 까다롭게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를 보니까 또 거기에다 구간을 나누고 쥐약이거든요. 뭐 T 나가지고 뭐 그 안에 어디서 어디까지 간다 그러면 애들 그냥 다 싫어합니다. 22번에서 많이 틀렸겠네요. 그렇죠. 많이 틀렸겠죠. 원래 22번은 항상 미적분이 섞여서 나온다. 그렇죠. 뭘로 섞여서 나옵니까? 미분하고 적분의 문제가 섞여서 미분하고 적분이 섞여서 거기서 뭐 나오는. 나누고 뭐 미분해서 뭐 조건 따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즘 또 대세가 또 수열 같은 경우도 지금 21번으로 나왔는데 수열에서 아주 그냥 그 재작년까지 문제는 그냥 아예 뭐 3점짜리 또는 4점 초반에 그냥 시험 문제로 나왔는데
이제 좀 따져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뭐 거기다 절대값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예. 이과 학생들하고 문이과가 통합이 되니까 이제 이과 학생들을 좀 생각을 해서 무슨 문제가 어렵게 나온 건가요? 아무래도 문이과 공통이니까 이제 쉽게 낼 수는 없죠. 아무래도 조금 까다롭게 나와야 예. 뭐 다 1등급 받아버리면 안 되니까. 쉽게 내면 예. 이과에서 이제 많이 점수를 많이 그렇죠. 받아버리니까 변별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문과라고 뭐 그 수원 수투 그 정도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예. 좀 불리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과 애들이 뭐 다 맞아버리면 뭐 한 개, 두 개 뭐 실수해서 틀려도 등급이 떨어지니까. 물론 뭐 거기서 이제 확통해서 받아버리면 되긴 한데 뭘 받아요? 확통을 다 맞아버리면 되긴 한데 그래서 미적분이 조금 까다로웠었는데 요번에 좀 난이도를 맞추려고 또 미적분을 쉽게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과가 계속 유리하다는 소리가 계속 나와요. 예. 항상 22번이 어렵다. 22번은 뭐 항상 올해는 더 어려웠다. 더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6월, 9월보다 좀 어려웠다는 거죠. 예. 22번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떻게 준비를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자기가 1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21번, 2번을 준비를 하면 안 돼요, 일단. 왜 하면 안 돼요? 점수 50점 나오는데 96점 받으려고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80점이 나오게 해서 일단 21번, 22번을 먼저 버리고 시작을 하다가 자기가 80점에 도달하면 그때 그게 보통 6월 이후라고 보면 되는데 물론 이제 잘하는 학생들은 초반부터 잡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 뭐 3월달 모의고사 쳤는데 뭐 40점, 30점 이렇게 나왔는데 못 모르고 옆에 친구가 96점 받는 애가 이런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 문제집을 풀면 안 돼요. 그럼 성적 안 올라갑니다. 그럼 3세도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21번, 22번 같은 어려운 문제들은 일단 나중에 좀 그렇죠. 제껴놓고 내 점수가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는 그렇죠. 버려둬라. 일단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예. 이게 뭔가 도전정신이라는 아. 그리고 공부해봐서 알지만 괜히 어려운 문제 한번 도전해서 그렇죠. 풀어보고 싶고 딱 풀었을 때 아 나 됐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시험이란 게 꼭 그 똑같이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해야지 성적이 올라가는 건데 정해진 시간에 성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애는 벌써 88점 맞고 있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30점 맞고 있는 애가 있는데 30점 맞고 있는 애가 한 90점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자기가 30점 맞다가 84점이 나왔어요. 가서 그거 못 풀어가고 못 풀어가고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거 뭐 나름대로 점수가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근데 88점은 당연히 한두 개를 도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30점은 당연히 다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치동도 그런 애들 수두룩 하거든요. 10% 애들은 제대로 하고 있고 90% 애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자기가 40점, 50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킬러 문제 풀고 앉아 있어요. 예, 그게 문제예요.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어려운 문제들을 단련하다 보면은 쉬운 문제가 쉽게 느껴진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자기 혼자의 만족감이고 네. 절대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쌓여야 되고 시험은 수학이 아니라 시험이 그래요.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을 먼저 쌓고 어느 정도 함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철칙입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뭐 이제 일단 2022학년도 수능 지나간 거고 예. 이제 곧 다가올 예. 2023학년도 수능 예. 한번 이제 대치동에서 예. 학원을 몇 년 동안 지금 제가 운영한 거는 이제 22년 차. 제가 가르친 건 25, 6년 정도 그럼 됐죠. 매년 수능을 보시잖아요. 그걸 내년 봤죠. 작년에 불수능했어요. 올해는 올해도 뭐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어렵다. 때. 예. 난이도 비슷할 것이다. 맨날 하는 소리. 예. 그 1교시 끝나고 나서면 평이했다. 뭐 애들에 맞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올해보다 조금 정도만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애들한테 가장 좋고 또 괜히 또 쉽게 낸다고 너무 쉽게 내버리면은 정말로 재수했거나 고3 때 열심히 했던 애들이 다 날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올해보다 조금 쉽게 내는 게 제일 이상적인 변별력이다. 그렇죠. 조금만 쉽게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올해는 어떠실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자면 항상 뭐 비슷하게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렵게 예. 나올 것 같아요. 예. 왜 6년 연속 이렇게 어렵게 나올까요? 왜냐면은 이거는 난이도 조절을 선생님들이 잘 못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들은 쉽게 보이죠, 문제가.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그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는데 6월 평가원 치고 나서
저는 애들하고 똑같이 한번 풀어보면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선생님들은 쉽대요 전부. 그게 애들 입장에서 못 보는 거죠. 원장님이 좀 더 선생님들보다는 좀 더 학생들 눈높이에 가 있다 이렇게 좀 자부하시는 그럴 수 있죠. 원장님 되시면 아주 적절한. 제가 낼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네. 어쨌든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은 할 수는 있죠.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게 공부하세요. 어렵게 공부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